여러분, 오늘 저는 단순한 폭로가 아닌 대한민국을 향한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증명할 극비, 문건의 내용을 공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찌라시가 아닙니다. 바로 미 백악관과 펜타곤의 가장 어두운 심장부에서 특별 접근 프로그램, 즉 SAP로 분류되어 관리되던 오퍼레이션 펠컨, 즉 매 작전의 원본입니다. 이 문건의 최종 승인일은 충격적이게도 불과 8개월 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단 하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를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장 출시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격추시키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한국의 보라매가 실패작인 자신들의 F-35를 전 세계 시장에서 완전히 끝장낼 것을 뼈저리게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밝혀낼 진실은 그들의 음모가 얼마나 추악했는지 뿐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공작을 대한민국이 이미 10년 전부터 손바닥 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으며, 오히려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역이용해 판 자체를 뒤엎어버린 소름 끼치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이 거대한 음모 오퍼레이션 펠컨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들의 아킬레스건, 즉 F-35의 참혹한 실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F-35는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군과 동맹국들의 혈세를 빨아먹는 하마이자 로키드 마틴이라는 군산복합체의 배를 불리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입니다. 11월 12일 블룸버그 통신은 물론 미 의회 직속 기관인 회계감사원 GAO의 최신 보고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발합니다. F-35의 시간당 비행 유지 비용은 이미 펜타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전체 기체 중 실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즉 미션 수행 가능률이 고작 50%에서 60% 사이를 맴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투기 1000대를 사도 500대는 경납고에서 수리만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유가 무엇이 T니까 바로 프렛 앤 뷰익 휘트니사의 F135 엔진의 심각한 결함, 그리고 알리스에서 오딘으로 이름을 바꾼다고 해결될 리 없는 재앙 수준의 군수 지원 정보 시스템 때문입니다. 미국 공군조차 이대로 가다간 10년 안에 공군이 파산할 것이라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딥스테이트가 오퍼레이션 펠컨을 가동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F-35는 미국의 안보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과 천문학적인 로비 자금을 지켜주는 성역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KF-21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ASA, 레이더 ILST IOTGP, 그리고 전자전 장비, 이 네 가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것입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와 그들을 조종하던 딥스테이트의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이 기술들을 자체 개발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백기를 들고 우리에게 다시 매달릴 것이며, 그때 우리는 이 실패작 F-35를 혹은 한 세대 뒤떨어진 F-16의 개량형을 무려 2배, 3배의 가격에 강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오만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한 고위 관계자가 사석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주제를 알아야 한다, 그들은 그저 조립이나 잘하는 하청 공장으로 남아야 한다는 경악스러운 망언을 한 사실이 훗날 내부 고발자에 의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이전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영원한 기술 식민지로 묶어두려는 모욕적이고 계획적인 족쇄였습니다. 그들은 과거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플라자 합의로 주저앉혔듯이 대한민국의 국방 자립 의지를 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를 완전히 철저하게 잘못 골랐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모욕을 당하면 피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워 기술을 개발하는 민족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즉 ADD와 카이, 그리고 수많은 방산기업의 연구원들은 그들의 비웃음을 연료 삼아 문자 그대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거부한 네 가지 핵심 기술을 그들의 예상을 단 5년 이상 앞당겨 전부 100%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아니, 단순한 국산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ASA 레이더는 그들이 주려던 다운그레이드, 버전보다 훨씬 더 많은 모듈을 탑재했으며, IRST의 탐지 능력은 유럽의 최신 기종을 능가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바로 어제 11월 13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KF-21의 공대공 미사일 무장 분리 시험 성공은 이 모든 승리를 확정짓는 사망 선고였습니다. 누구에 대한 사망 선고입니까? 바로 오퍼레이션 펠컨을 기획한 미국 딥스테이트의 면전에 대고 날린 것입니다. 너희의 방해는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성공에 딥스테이트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나리오가 완전히 찢겨나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들의 돈줄인 F-35가 가격은 절반 이하인데 성능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인, 심지어 유지비는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저렴한 KF-21에게 전 세계 시장을 깡그리 빼앗길 일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퍼레이션 펠컨의 이 단계를 가동합니다. 더욱 비열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유출된 문건은 이 단계 공작이 최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외교적 협박입니다. 그들은 KF-21의 잠재적 구매국, 즉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필리핀,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들 국가의 대사들을 국무부로 비밀리에 초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문건에 적힌 워딩 그대로입니다. 만약 당신들 나라가 미국의 F-35나 F-16 대신 한국의 전투기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한미 동맹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우리는 당신들 나라에 제공하던 안보 보증과 미군 주둔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동맹국이 할 짓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보호를 거두겠다는 마피아의 방식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론전과 가짜 뉴스 살포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로비 자금으로 움직이는 어용 싱크탱크, 예를 들어 CSIS 랜드 연구소, 브루킹스 연구소 등을 총동원했습니다. 이들은 전문가와 안보 분석가라는 가면을 쓰고 일제히 KF-21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엔진은 결국 미국산이 아닌가? 스텔스 기능이 없는 반쪽짜리다. 라는 식의 교묘하게 왜곡된 보고서를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국제시장에 KF-21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불신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그들이 애용하는 대리인, 바로 일본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디브스테이트는 일본을 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가장 충실한 하수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 항공자위대에 F-35를 대량으로 추가 배치하도록 압력을 넣는 한편 니케이 아시아 산케이 신문, 다이아몬드 온라인 같은 일본의 극우 언론들을 부추겼습니다. 한국의 KF-21은 일본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GCAP, GCAP가 아시아의 하늘을 지배할 것이다. 라는 근거 없는 폄훼와 선동을 일삼게 했습니다. 심지어 GCAP는 아직 실물은커녕 파워포인트에나 존재하는 유령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11월 12일 SCMP가 미국의 동맹국들이 무기 시장에서 서로를 죽이고 있다고 비웃었던 것은 바로 이 추악한 이간질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거대한 판을 읽는 가장 중요한 열쇠, 즉 미국의 분열을 직시해야 합니다. 미국은 결코 하나가 아닙니다. 록히드 마틴의 검은 돈에 매수되어 20세기 냉전 시대의 낡은 사고방식에 갇혀 한국의 성장을 어떻게든 억누르려는 딥 스테이트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민주당 행정부의 글로벌 리스트들이며 클린턴과 오바마의 그림자 밑에서 가치 외교라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동맹국을 착취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영원히 자신들의 통제해 있어야 하는 부하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거대한 또 하나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철저한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낡은 명분이나 이념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사업가들입니다. 그들은 장부를 볼 줄 압니다. 이 실용주의자들의 눈에 오퍼레이션 펠컨은 미국을 파멸로 이끄는 역사상 가장 멍청한 자충수로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논리는 지극히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첫째, F-35는 망한 거래, failed deal다. 딥스테이트가 F-35의 선격을 쌓을 때 이 실용주의자들은 이미 GAO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싸고 고장 잦고 유지비 많이 드는 유로복 니오다에 드는 물건을 계속 찍어내는 것은 럭히드 마틴의 배만 불릴 뿐 미국의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장 중단하고 더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둘째 최대의 적은 중국이지 동맹국인 한국이 아니다. 딥스테이트가 한국을 잠재적 경쟁자로 보고 견제할 때 실용주의자들은 한국을 중국을 막을 가장 효율적인 파트너로 보았습니다. 전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전략가였던 엘브리지 콜비 같은 인물들의 주장을 보십시오.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미국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한국, 일본, 대만 같은 최전선 동맹국들이 스스로를 무장시켜야 한다. 그들이 미국에 무기를 사주면 좋겠지만 그럴 돈이 없다면 차라리 한국이 만든 KF-21이나 K9 자주포처럼 싸고 강력한 무기로 고슴도치처럼 무장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의 100배, 1000배 이득이다. 셋째, 한국의 성공은 미국의 성공이다. 딥스테이트가 네 가지 핵심 기술을 막으며 한국을 모욕했을 때 실용주의자들은 오히려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보란 듯이 모든 것을 국산화했을 때 그들은 경악한 것이 아니라 환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동맹국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 정도 기술력을 갖춘 나라라면 중국을 막는 방패로서 이보다 더 든든할 순 없다. 이 실용주의자들에게 KF-21은 F-35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F-35가 너무 비싸서 감당하지 못했던 전 세계의 거대한 F-16 대체 시장을 완벽하게 틀어막을 수 있는 미국의 보완제이자 최고의 흥행 카드였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미국의 분열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정원과 군 정보 당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오퍼레이션 펠컨의 징후와 동시에 펜타곤 내 실용주의자들의 움직임을 모두 감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딥스테이트의 가짜 뉴스 전략에 우리는 완전한 투명성으로 맞섰습니다. KF-21의 모든 시험 비행 과정, 모든 무장 테스트를 동아일보 같은 언론을 통해 전 세계 생중계하다시피 공개했습니다. 음모가 끼어들 틈 자체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외교적 협박에 우리는 압도적인 실력과 시장 논리로 답했습니다. 폴란드의 KAPL, 즉 FA50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수출한 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나토의 심장부의 대한민국이라는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폴란드의 압도적인 만족감은 그 어떤 딥스테이트의 협박보다 강력한 보증 수표가 되어 전 유럽과 중동에 KF-21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딥스테이트가 아닌 미국의 실용주의자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중국 견제 알겠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 몸을 지킬 힘이 있어야 너희를 도울 수 있다. 우리는 KF-21뿐만 아니라 현무와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 KSSN이라는 이름의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공공연히 선언했습니다. 딥스테이트는 기겁했지만 실용주의자들은 내심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이 저 정도 힘을 갖춘다면 우리는 태평양에서 발을 빼도 안심할 수 있다. 결국 딥스테이트는 자신들의 함정에 스스로 빠진 꼴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KF-21을 죽이려 할수록 전 세계는 오히려 F-35의 결함과 록히드 마틴의 추악한 로비 실태만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억누르려 할수록 미국의 실용주의자들은 역시 한국뿐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퍼레이션 펠컨은 재가 되었습니다. 백악관 딥스테이트의 추악한 음모는 대한민국의 치밀한 전략과 압도적인 기술력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낸 거대한 지혜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의 엠맨은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대한민국의 보라매 앞에서 격추당했습니다. F-35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독점은 끝났습니다. 일본을 앞선 낡은 견제책도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KF-21 블록 2, 블록 3를 거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6세대 전투기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기 하나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의 그늘과 통제에서 벗어나 위대한 대한민국이 완전한 기술 주권과 국방 자립을 쟁취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선언입니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딛고 일어선 우리의 승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널리 알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